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5월달에 유플라임에 관련된 FDA 승인 기대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자, 주가는 여전히 21 이평선 지지 확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들이 나쁘면서 거래소도 이제 2,500선을 다시 또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은 이제 종목보다 좀 중요한 어떤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시총을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주 이제 후반부부터 지금 목요일부터 보시게 되면 연속 5일 정도 급락으로 좀 내려왔죠. 자, 900선 부근에서 800선 이제 중반 이하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830선이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선인데요. 그 가격선에서 오늘 장중에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윗골이 나오는 âm 봉으로 옷장에 또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이 났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이제 상승률이 한 절반 정도 되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같이 이제 하락 흐름을 나오면서 2600선을 눈앞에 두었던 이제 흐름이 다시 이제 2500선을 깨고 내려갔던 어떤 흐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2180 정도에서 2580이니까 거의 뭐 한 400포인트 정도 올라왔던 흐름이니까 여기에 되돌림 파동이라고 하면 러프하게 잡으면 한 200포인트로 잡으면 2400선이 이제 강력한 어떤 추세 라인의 흐름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강세 라인이라고 하면 한 120포인트, 100포인트 정도 잡으면 2480, 2460 요 자리가 이제 잡히는 여부.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470이잖아요. 그래서 요 밑꼬리 부인이 이제 어제까지 치면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 흐름들이 잡혀서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면 이제 2400까지 이제 열리는 요 구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흐름 가운데 21 이평선에서 지금 예,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도치형 어떤 캔들이 좀 나왔죠. 거래량은 이제 전일보다 또 주는 어떤 흐름이 나왔고 장중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거래량이 작은 데 비해서 5.80이 좀 느는 어떤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분봉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장중에 16만 6,900원까지 오전장에 반등세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또 빠지는 어떤 흐름들을 이어갔고요. 결국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 흐름으로 좀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늘 5만 주 가까이 일단 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기관들이 이제 오거래를 매수를 하면서 나름 좀 버티는 어떤 흐름에서 16만 중반에서 21일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지 이후에 양봉이 나타나서 다시 올라가야 N자형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승 흐름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결국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18만 원대가 이제 넘어가야 돌파가 되면서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입니다. 결국 이제 왼쪽 라인에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 고가들도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인 어떤 고점 부근은 지금 4월 달에 만들었던 18만 원대 요 부분이 이제 올해 중요한 어떤 이제 고점 라인이 넘어가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이제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특별한 기사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 이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기대감 그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보다도 크고 근데 그 시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바이오 시장이죠. 한 300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다른 어떤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 내에 비해서 약가도 고가를 받고요. 근데 이제 체계 자체가 사보험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유럽보다는 상당히 좀 높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의 어떤 특성으로만 미국 시장을 뚫기가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좀 드러났고, 셀트리온이 이제 헬스케어 중심으로 3년 동안 이제 직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제 경제사절단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많이 차지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예, 셀트리온 그룹 수장도 이제 직접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어떤 논의가 녹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서도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미국이 세 가지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 아다시피 IT 쪽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바이오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자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 어떤 취지의 어떤 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되는 사업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미국이 좀 집중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미국에다가 뭐 공장 건설까지 할 수 있는 어떤 M&A라든지 이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들도 충분히 뭐 가능한 어떤 코멘트도 이 복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유 명예회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이후에 좀 나오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만,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사실 2021년도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좀 성공시키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경영인과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이 사회로 들어가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손에 딱 잡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없고, 레키로나의 어떤 성과가 신약 개발에는 성공했습니다만 판매라든지 이런 바이오 신약 회사로 어떤 전환에는 좀 실패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복귀 이후에 이제 구체화되는 어떤 미국 진출과 내년도에 이제 후보 물질로 부각될 수 있는 이 신약 개발, 결국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과거에 셀트리온을 2002년에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만들어내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늦었습니다만 CMO 관련되는 부분으로 돈을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5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갑자기 이제 CMO가 주력이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하면서 이제 개발을 들어가면서 2012년도에 남들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빠르게 이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연도에 EMA,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미국까지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사실 이제 돌풍을 일으켰죠. 여기에 이제 좀 자극받아서 2015년도에 이제 뭐 노바티스의 자회사 뭐 산도즈라든지 하이자 암제는 2015년도 이후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에 진입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사실 굉장히 선봉의 어떤 역할로 한 10여 년 동안 고성장의 어떤 수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여를 했던 게 이제 뭐 램시마라든지 허주마라든지 트룩시마였죠. 지금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후속 주자 퍼스트 무브의 이후에 이제 경쟁력을 갖추는 이제 제품들이 사실은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베거젤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어떤 궤도에 올라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제 신약 개발사라든지 M&A로 성장을 또 한 번 하겠다. 그걸 하고 이 서정유 명예회장이 좀 흔들리지 않은 배를 만들고 물러나겠다, 이런 어떤 야심을 불태우면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빅피처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비중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한 60 정도로 줄게 되고요. 신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올라가게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뭐 이래서 뭐 자체적인 어떤 플랫폼 기반의 약물뿐만 아니라 M&A를 통해서 라이센스 인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신약 개발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3, 4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7월 달 이후에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정기총회 때도 다시 돌아온 이상 웬만한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배를 만들어 놓겠다. 근데 이 배를 2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낼까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고성장의 시대가 2019년도 이후에 좀 내려가면서 사실은 이제 성장주의 어떤 주가 모멘텀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후속 바이오시밀러가 뭐 올해 6개 2030년도까지 100조까지 올라갑니다만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에 매겨주는 시장의 멀티플 자체가 과거보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만 가격 연강을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어떤 사항임을 시장에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제 상반기 내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2차 전지가 이제 뭐 4월 달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이슈가 좀 끝나고 5월 달에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되는 종목들도 이제 4월 달에 어차피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이 선반영되면 시장이 이제 새로운 어떤 주도주라든지 이어받는 바통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동안의 장기 소외였던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관들의 어떤 관심들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FDA 승인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4월 달부터 뭐 베그절마, 5월 달에 유플라이마, 7월 달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의 미국의 상용화, 그 다음에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자사주 매입 이후에 이제 구체화, 10월 달에 램시마 SC 참 재료 모멘텀은 굉장히 강력한데 주가가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좀 탄력적으로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에서는 요 이제 18만 원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 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상반기 내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요. 결과적으로 월봉상을 보셔도 이 흐름들에 대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 장대 연봉으로 지금 짓누르고 있는 이 20만 원대 작년 8월 달에 한번 올라갔던 이 부분이 어떻게 돌파되느냐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계속 이제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을 계속하면서 상당히 조금 좀 지겨운 어떤 구간들의 어떤 박스권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가기 위해서 18만 원대의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21일 평에서 일단은 17만 원대, 18만 원대 올라가는 흐름의 양봉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같이 좀 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주가로는 17만 원대가 나오기 위한 어떤 양봉들이 주반에 나오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